처음에는 여성분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자친구도 믿지 못한 겁니다. 어떤 논리로 거기까지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여성이 자기를 셀프 감감하게 된다는 게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휴대폰이 해킹되는 해킹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112로 전화하든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든 전부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 받는 거예요. 112도 전화를 해도 실제로 경찰관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보면 김어준 구속영장 발부 수배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난 아무 잘못도 아무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완전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1차로 그렇게 다 뽑아가고요. 2차로 그럼 현금을 다 뽑아 그때. 다 뽑아갑니다. 2차로 선생님 이거 말고 보험이나 예적금 있으시면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 뽑아가고요. 세 번째 이게 놀라운 수법인데 김군일파라고 아주 유명한 보이스피싱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거든요. 한 명한테 41억을 뜯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지만 그 경찰도 전부 다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급 사건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까지 엠바고를 지켜주셔야 돼요. 경찰도 모른다. 무조건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이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했을 때도 진짜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관 출신 분 모셨습니다. 현직 송파경찰서 박승일 경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승일 경감입니다. 예, 전 경무관 현 위원장 이지연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별 범죄는 안 다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직 범죄 아닌가? 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는 중간중간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기꾼 하나가 어느 날 개별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죠. 맞습니다. 요즘 거의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요? 100명, 200명까지도 되고요. 그 정도 수준. 네. 팀들도 다 나눠져 있고 근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출퇴근하면서 근태. 그렇죠. 근태 관리하고 요즘 당직조도 있고 왜냐하면 심야까지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직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내부에 여성 조직원이 많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까지 시킵니다. 그 안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내부 사고 안 나라고. 사고 안 나게 하고 어쨌든 그 정도로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도주나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사법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뭐 감시하면서 다른 데 외출이나 이런 부분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역할까지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얘기를 들으면 저희 한 1년에 한 분씩은 다루거든요. 네. 어떻게 지나가는가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번에 모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최근에 보도됐는데 어떤 여성이 숙박업소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남자친구인지 하여튼 연인이 이상하다고 이거 바람이 났나? 이게 아니고 이 여자친구 행동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해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 건지.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여자친구가 원래 출장이나 어딜 가면 항상 낯선 곳에 막 풍경이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막 수시로 보내고 이러는데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5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지. 그래 왜냐면 걱정되지. 출장을 가긴 간다고 했는데 5일 동안 이 친구가 왜 사진 한 장도 안 보내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전에 같이 그 위치 웹을 설치했던 거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서구 모텔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연인 관계면 바람이 났구나라고 의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했지? 맞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한 겁니다. 이분도 스스로. 그렇겠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 여자친구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하루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점은 있죠. 왜냐하면 설사 자기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 숙박업소에 계속 있는다는 거 너무 이상한 거죠. 거기서 이상한 걸 찾아내야 돼. 네. 그리고 연락도 안 받고 그렇지.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전화를 받아줘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건 범죄적인 상황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숙박업소를 찾았는데 처음에는 여성분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자친구도 믿지 못한 겁니다. 어떤 논리로 거기까지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여성이 자기를 셀프 감감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떻게 당해요? 옛날에는 기관사칭형이라고 해서 검사인데요, 검찰청 누군데요, 계좌가 뭐 도용됐으니까 어디로 돈 보내세요. 중국 발음인데. 네, 그럼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방법은 쓰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통합니다. 이제 일단 카드 배달원이 카드 신청하셨죠?라고 전화를 해요. 카드 배송합니다. 하면 저 카드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러면 명의 도용 되신 것 같은데 뭐 땡땡땡땡땡땡땡 고객센터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거 끊어요. 그냥 본인이
뭐지 이러면서 땡땡땡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아 고객님 명의 도용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그 땡땡땡땡이 믿을 만한 카드 회사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일 텐데 네. 그 금융기관 번호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여기 고객센터가 1588에 7474로 돼 있네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일단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 네. 카드 배달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네. 여기 봉투에 여기가 출발이야. 네, 여기가 출발이에요. 네네. 그러면 1588 땡땡땡땡으로 전화를 했더니 성함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선생님 명의 도용되신 것 같습니다.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필요한 내용 쓰십시오. 링크를 클릭하는 하는 순간 순간에 휴대폰이 됩니다. 해킹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112로 전화하든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든 전부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 받는 거예요. 112로 전화를 해도 실제로 경찰관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 정도로 훈련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클릭한 것이 이게 해킹 툴이라는 걸 모르는 그 순간부터는 당하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112로 전화했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경찰이 호텔에 가 있으려고 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몇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카드는 취소해 드렸고요. 혹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산 보호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하면 전화 받으십시오. 다단계다 진짜. 맞아요. 팀이 4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땡땡땡 과장입니다. 자산보호 신청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가 되는데 혹시 형사사건 접수된 거 아닌지 검찰 형사조회 24.kr 접속하셔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보면 김어준 구속영장 발부 수배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완전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명의 도용 되셔가지고 수배가 되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는구나. 네, 검찰청에 누구누구 검사님께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담당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검찰청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도 배우가 여러 명이네. 네, 네네. 검찰청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도 이미 해킹이 됐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팀에 있는 조직원이 받는 거예요. 검사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여기서. 지금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생겼고 70명, 80명의 피해자가 지금 당신을 찾겠다고 난리 너무 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 명의가 도용돼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다. 당신 잡히면 큰일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는 겁니다. 당신 수배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렇지, 얘기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누그러진 척하면서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무조건 협조하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 구속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금융감독원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놀라셨죠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선생님의 돈이 합법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된 자산인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일단 안심 계좌로 다 보내셔서 저희가 확인한 이게 시작이에요. 안심 계좌로 안심 다 계좌 보내라. 확인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겠다. 1차로 그렇게 다 뽑아가고요. 2차로 그럼 현금 다 뽑아 그때. 다 뽑아갑니다. 2차로 선생님 이거 말고 보험이나 예적금 있으시면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 뽑아가고요. 세 번째 이게 놀라운 수법인데 대출까지 발생을 시켜서 뽑아가요. 대출을 하라고 한다고요? 대출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냐 이게 시나리오의 놀라운 점입니다.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이 안 되도록 락을 걸어놨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되면 지금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뜻인데 혹시 대출되는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출이 당연히 되죠. 그러면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다. 지금 원격 조정 당하고 계신 거다. 그거 전부 다 여기다 넣으셔라. 이래가지고요. 김군일파라고 아주 유명한 보이스피싱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김군일을 못 잡았는데 거기서 이걸 만들어가서 한 명한테 41억을 뜯었습니다. 네, 완전 탈탈 터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달에 만났던 피해 여성 같은 경우도 직장 이제 3년 한 여성이었거든요. 완전 털릴 위기에 있었는데 1,200만 원은 이미 입금을 했고 본인이 그 주말에 입금을 하다 보니까 신한은행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성한테 주말에 전화를 그 팀에서 네네, 거래 직접. 유형이 이상하다고. 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전화해서 이제 고객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 돈을 왜 이렇게 주말에 계속 600만 원씩 찾냐? 계속해서 너 현금으로. 무슨 일 있냐? 근데 이 피해 여성이 저 곧 결혼하는데 애식장 측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도 믿기 쉽거든요. 그럴 수도 근데 있다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계좌를 차단해 놓을 테니까 월요일 날 지점에 너가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남편하고 웨딩 사진을 찍은 현금을 사진이나 계속 뽑아가지고 뽑아가니까요. 하루에 현금 뽑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감금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루에 계속 감금시켜놓고 일정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인출하게 할 목적이거든요. 한 번에 600인가밖에 못 뽑으니까. 네네. 그래서 월요일 날 다 그 찾아가라. 송파구에 있는 어. 지점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점에서도 얘기를 해준 거죠. 어. 이 고객이 들어오면 결혼한다 그러는데 청첩장이나 이런 걸 확인해라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의심된다. 네, 근데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오고 자기는 찾아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은행원이 저희한테 이제 112로 신고를 하신 거죠. 은행원 판단이 주요했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아까 그 셀프 감금을 또 궁금해하셨잖아요. 셀프 감금 이제 모텔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서 은행원이 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텔로 가라, 호텔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임시 보호관찰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시 보호관찰 받기 한국 위해서는. 법을 잘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전수조사, 뭐 임시보호관찰, 검찰 사건 조회 막 이런 말들 쓰니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 지금 이제 다른 조직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막 연락하고 할 거다. 그런 전화 하나도 받아서는 안 되고 혹시 당신 위치 추적해서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임시보호관찰 받을 수 있는 어떤 모텔로 가라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아서 네. 그쪽에서 이제 더 진화해가지고 맞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 접촉을 못하게 네. 숙박시설에 가둬버리는 거구나. 네네. 그리고 계좌 이체를 시킬 때도 우리 보통 큰 금액을 계좌 이체 시키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오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싱 주의하라는 거 가셨죠? 네, 그거 아니라고 표시하시고요. 이러면서 싹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곧 출동할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경찰이 출동하지만 그 경찰도 전부 다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급 사건이어서 네. 저희가 말씀드릴 때까지 엠바고를 네. 지켜주셔야 경찰도 됩니다. 모른다. 네. 무조건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한 출동하는 것이지 거다. 야.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출동했을 때도 진짜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네, 세뇌가 네.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네,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네. 다 확인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경찰로 전했고 내가 어. 분명히 금융감독으로 전했고 직접 형사사건 조회했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말하니까 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했던 말한- 네, 네. 이미 나쁜 사람들이구나. 네, 네. 나는 구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같은 경우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마다 피싱 전담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순찰차에서 경찰서에 도착해서 내려서 진짜 경찰관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도 진짜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 내가 김 과장님, 김땡땡 과장님이랑 직접 통화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다 진짜. 네. 이 사례들.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 진짜 거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넘어가는 거고 네. 이 경우는 그 전에 그 남자친구의 네. 판단으로 막은 것이지 넘어가 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습니다. 와. 이게 그리고 링크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링크들이 막 오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안 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택배 시키잖아요. 택배 뭐 주문하신 택배가 배송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뭐 밑에 확인하셔라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마침 또 정부에서 그 대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통합 대응단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확대를 시켜가지고 근데 경찰에서 신고받고 했을 때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 바로바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 진화의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다뤄서는 안 돼요. 주기적으로 유형을 소개하고 유형을 알면 이런 게 나한테 왔네?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시는 거 듣기 전까지는 나한테 와도 걸렸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듣고 나면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이구나 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례를 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개해야 되겠는데 이거 계속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과거에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 벌려고 네. 그럼요. 예. 만들어가지고 네. 저작권처럼 자기네 조직 안에 팔고 막. 팝니다.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성들의 이런 주의를 또 하기 때문에 네. 곧 머지않아서 또 새로운 기법이 맞아요.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네, 알려주고 저희가 네, 그래서 네. 알려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나오셔야 되겠다. 네. 오늘 그러면 첫 시간을 해놓고요. 네. 유형이 더 있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서너 번 연속으로 하죠. 그 저희- 대표적인 케이스들. 앞으로 한 3, 4주는 쭉 네.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것으로 오늘은 이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